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 비오투 아시죠? 비오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비전 2030이라는 자신들이 세운 계획에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 군대가 사용하는 무기의 50%를 국산화한다는 목표하에 우리 한화에게 새로운 대공포를 개발해달라고 해서 지금 한화에서 사우디군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대공포인데요. 그런데 현재 이 대공포는 사우디의 요청에 의해서 거의 모든 것이 비밀로 개발 중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비닉 사업보다도 정보가 없는 게 비오투의 개발인데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한화가 마덱스에 전시한 비오투를 기반으로 비오투의 최신 모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후로는 아무것도 소개를 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비오투에 대해서 특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아마 가장 궁금하신 건 바로 비오투에 어떤 대공포가 사용되느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비오투에 어떤 대공포가 사용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이 좀 듣기 싫은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한참 우리나라의 방산업은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 방위산업 업체들의 주가는 날마다 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방산업이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요 방산업체들은 연일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정작 지금 이런 방위산업 활성화의 혜택을 특정 대기업들만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천공이나 흑표 같은 무기를 만들면 당연히 이런 장비들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규모 무기 개발을 하는 대기업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방산업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완전히 대기업 위주로만 발전을 하고 있고 모든 혜택은 대기업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무기를 개발하려고 해도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는 지금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통해서 우리 군이 요구하는 게 아닌 수출을 위한 무기를 개발하는데 대규모 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개발비의 70에서 80%는 전부 대기업들에게 예산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자금을 받아서 무기를 개발한다는 건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대기업들에게 뇌물을 받아서 이러는 거냐라고 했을 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결론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도 공무원들이고 대기업이 PPT를 더 잘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대기업이 사업 설명을 더 잘하고 자료를 더 잘 준비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국가 예산을 지원할 충분한 증빙 서류를 확보하기 쉽기 때문에 대기업들에게 개발 예산이 더 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막대한 R&D 예산을 수출 무기 개발에 쓰고 있지만 그 혜택이 대기업들에게 전부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중소기업들에게 아무리 좋은 무기 개발의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그 아이디어를 살려서 새로운 무기의 개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당장 완성품 무기를 생산하는 대기업들에게 무기의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도 현재 우리 방위산업이 활성화된 것에 대한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일부 대기업들에서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부품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중소기업들이 부품 가격을 인하해주면서 아무리 생산량이 늘어도 이게 중소기업들의 순이익 상승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순이익이 상승하지 못하니 당연히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부품을 만들기 위한 재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지금에 와서 대기업들이 부품업체들에게 단가 후려치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기존에는 주로 무기 생산이 우리나라 군대에 납품하는 군납이었고 우리나라 군대에 납품하는 군납은 부품 가격을 후려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수출용 무기는 부품 가격을 후려칠수록 대기업의 이익이 상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일이 되냐면요.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우리나라 군대에 대한 무기를 납품하는 건 원칙적으로 원가 공개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에게 어떤 부품을 얼마에 납품받아서 어떤 무기를 만드는지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굳이 부품 업체에 부품 가격을 후려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수출하는 무기들은 대기업들이 부품업체들에게 부품 가격을 최대한 낮은 가격에 납품받으면 그 차액은 고스란히 대기업의 이익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대기업들은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단가 후려치기를 아주 심하게 하는 중이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은 납품 물량은 분명 늘었는데 그게 이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부품을 개발하기 위한 재투자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특정 업체가 유독 부품 단가 후려치기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특정 업체가 유독 부품 단가 후려치기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심하긴 하지만요. 이게 특정 업체 한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대기업들도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의 호황은 대기업들에게만 모든 투자와 이익이 집중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갈수록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는 어찌 보면 이런 문제는 관심사가 아니긴 한데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네요. 이런 중소기업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를 어떤 업체가 유독 심한지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단가 후려치기가 심한 대기업일수록 매출액 대비 영업순이익이 대폭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뻔히 보이는 일인데도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정작 방위산업은 갈수록 성장을 해도 우리 방위산업을 바치고 있는 부품 납품업체들은 전부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상누각이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솔직히 이 이야기는 저도 기존부터 한번 하고 싶었는데 너무 우울한 이야기라 차마 말을 못한 건데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 주제가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이 영상에 이런 우울한 이야기를 한번 끼워 넣어본 것입니다. 이걸 단독으로 영상을 만들면 누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존부터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만하고요. 이제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BO2는 다들 아실 것이고 현재 BO2는 한화에서 사우디를 위해서 아주 비밀리에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BO2가 어떤 대공포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한화는 각종 전시회에 40mm CTA-4와 미사일을 탑재한 BO2를 공개했지만 한화 측에서는 BO2의 포는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니고 아주 다양한 포를 대공포로 탑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마덱스에서 한화에서 새로운 BO2를 공개를 했고 그 당시에 BO2에 탑재된 대공포는 우리 K-21 장갑차와 한화가 해병대를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무인대 공포에 탑재된 40mm 대공포였습니다. 한마디로 한화는 BO2에 이미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던 40mm 대공포를 그대로 적용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도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저도 BO2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건 한화가 대포를 주로 개발하는 현대위아에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30mm 포를 개발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포냐고 하면은요. 한화가 현대위아에게 개발을 해달라고 하는 30mm 대공포는 30-173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공포인 비호 복합과 차륜형 대공포에도 30mm가 사용되지만 이 30mm 포는 과거 오리콘사에서 개발한 K-12포로 탄의 규격은 30-170입니다. 그리고 아파치 헬기에도 탑재되고 현대로템에서 RCWS로 만들어서 무인기 요격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30mm 체인 거는 30-113탄입니다. 그래서 30-173탄은 우리군에서 쓰지 않는 탄인데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30-173탄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이는 탄입니다. 이 탄은 바로 골키퍼 CIWS에 탑재되는 GAU-8 30mm 게틀링 기관포에 사용 중인 탄입니다. 그럼 한화에서 게틀링을 개발해달라고 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고요. 이미 30mm 게틀링은 현대위아에서 우리의 CIWS2형으로 개발을 하고 있죠. 정확히 이 포는 한화가 사우디의 요구에 의해서 현대위아에게 개발을 요청한 포입니다. 네, 바로 BO2에 사용되는 대공포입니다. 한마디로 사우디는 BO2에 30mm 대공포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럼 사우디는 왜 30mm를 BO2의 대공포로 선택을 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사우디가 선택을 한 건 30mm 전방확산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30-173탄은 바로 독일의 30mm 전방확산탄에 사용되는 규격입니다. 독일의 퓨마 장갑차, 링스 장갑차의 주포로 사용 중인 포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유럽에서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는 스카이레인저 30이라는 대공포에 사용되는 규격입니다. 독일에서는 지금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공포로 스카이레인저 30과 스카이레인저 35를 선보였는데요. 스카이레인저 30은 바로 30mm 전방확산탄을 그리고 스카이레인저 35는 35mm 전방확산탄을 사용하는 대공포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독일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30mm 전방확산탄을 사용하는 스카이레인저 30을 선택하고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전에 비호 복합에 전방확산탄을 적용하는 문제를 설명할 때도 설명을 했지만 30mm 전방확산탄은 파편의 무게가 1g대이고 35mm 전방확산탄은 파편의 무게가 3g대입니다. 그래서 30mm 전방확산탄으로는 적의 야포탄이나 순항미사일, 심지어는 적의 전투기 같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거나 외피가 두꺼운 목표는 요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 독일에서도 30mm 전방확산탄은
대인공격용으로 개발해서 퓨마 장갑차 같은 보병 장갑차에 탑재하고 대공용으로는 별도로 35mm 대공포를 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인기가 가장 큰 위협이 되면서 독일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 30mm를 대공포로 도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30mm 대공포는 일반적인 대공포로는 솔직히 별로 적합하지 않지만 대량의 무인기가 공격을 해오면 35mm보다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스카이 레인저 30을 선택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우리의 비호 복합에 전방 확산탄을 적용해서 무인기 요격용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번에 사우디가 대공포를 도입하는 이유도 과거 후티 반군의 무인기가 사우디의 정유시설을 공격한 걸 방어하지 못한 것 때문에 도입하는 거라 사우디도 최대한 무인기에 특화된 포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0mm 전방 확산탄은 무인기 요격에는 적합하지만 파편의 무게가 1g으로 너무 가벼워서 적의 미사일이나 전투기 등을 요격하는 일반적인 대공용으로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레인저 30을 개발한 독일 라인메탈사도 스카이레인저 30의 맨패드 대공미사일을 결합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현재 스카이레인저 30은 포탑만 공급을 하고 포탑을 올리는 차대나 대공포와 같이 사용할 미사일 등은 도입하는 나라가 선택을 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도입하는 나라마다 차대도 다르고 미사일도 대부분은 스팅어를 사용하지만 스팅어가 아닌 미스트라를 선택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사우디가 대공포를 무인기 전용이라고 할 수 있는 30mm를 선택한 건 결론은 BO2에는 대공포 말고도 미사일도 같이 탑재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지금 BO2는 정보가 엄청나게 부족한데요. 작년에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스카이레인저 30처럼 BO2에 우리나라의 신공 맨패드 대공미사일을 사용하는 게 아닌 별도의 사거리 10km 이상의 전용 대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화가 사거리 10km 이상의 대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 이 미사일의 유도 방식이나 그런 일반적인 재원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그래도 분명한 건 BO2에는 일반적인 맨패드 대공미사일이 탑재되는 게 아닌 맨패드 대공미사일보다 더 우수한 사거리를 가진 전용 대공미사일이 탑재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BO2는 무인기는 30mm 대공포로 일반적인 대공 목표는 한화가 개발 중인 전용 대공미사일로 요격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점은 굳이 사우디가 많고 많은 탄 규격 중에서 30-173을 선택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왜 이게 걱정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잘못하면 사우디가 BO2에 적용되는 전방 확산탄을 우리나라의 풍산이 아닌 독일로부터 수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스카이레인저 30에 사용되는 탄을 사우디가 수입하기 위해서 이 규격을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풍산은 30-173 규격의 전방 확산탄을 개발할 기술력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충분히 있습니다. 이미 풍산은 비호 복합과 천호에 들어가는 30-170탄의 전방 확산탄을 개발한 적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CIWS2에 들어가는 30-173탄의 전방 확산탄도 개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풍산은 BO2에 들어가는 전방 확산탄을 개발할 기술력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미 독일의 전방 확산탄은 지금까지 충분한 신뢰성을 입증한 것에 반해서 풍산은 이제 개발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미 신뢰성이 입증된 탄이 있는데 풍산에게 굳이 새로운 탄을 개발해서 도입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굳이 30-173탄을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전방 확산은 상당히 비싼 물건입니다. 최근에 독일에서 우크라이나에 35mm 대공포를 공급했고, 우크라이나는 이 대공포로 무인기를 요격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이 대공포로 무인기 한 대를 요격하는 데 드는 비용이 64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무인기 한 대를 요격하기 위해서 몇 발의 대공포를 발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지만 전방 확산탄은 결코 가격이 저렴한 포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도입하는 대공포탄의 가격도 만만치 않을 건데 그걸 우리 풍산이 아닌 독일이 가지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사우디의 BO2에 어떤 대공포가 들어가느냐에 대한 궁금증은 결론은 30mm 포가 들어가는 걸로 최종적으로 매듭이 된 것입니다. 이게 요즘 대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럼 CIWS2에 들어가는 30mm 탄도 30-173이고 스카이레인저 30의 탄도 30-173탄으로 규격이 같으면 서로 호환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격이 같다고 해서 항상 호환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요.
제가 전에 우리가 개발하는 CIWS2에 전방확산탄이 적용이 되고, 이 전방확산탄은 독일의 전방확산탄들처럼 자동신관 장입기나 포구초속 측정기 같은 별도의 장비가 없이 탄에 이미 폭발할 지점이 입력된 상태로 발사가 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것에 관해서 해군 내에서 이 방식이 아닌 자동신관 장입기를 달아서 발사 직전에 폭발할 시점을 입력해주는 방식을 채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좀 복잡하던데요. 결론은 터질 시기가 이미 입력되어 있다고 해서 항상 같은 위치에서 터지는 줄 알았는데, 탄의 매거진에 각각 터지는 시기가 각각 다른 몇 종류의 탄을 탑재하고 CIWS를 발사할 때 일정한 위치에서 발사되는 탄만 매거진에서 골라서 발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관리나 그런 게 더 복잡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군 내에서는 그런 복잡한 방식을 사용하는 게 아닌 그냥 전자식 비접촉식 자동신관 장입기를 CIWS2에 달아서 탄이 발사되기 직전에 터지는 거리를 입력해주는 방식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이 방식이 옳다고 봅니다. 독일의 방식은 자동신관 장입기와 포구초속 측정장치를 전부 다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포구초속 측정장치까지는 필요 없다고 해도 자동신관 장입기에 의한 폭발 시점 입력 방식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풍산이 제안한 걸 해군이 거부를 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개발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CIWS2의 전방확산탄의 방식은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고 풍산이 가장 간단한 방식을 제안한 것이고 해군에서 그 방식을 거부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비호복합과 차륜형 대공포에 전방확산탄이 적용된다는 소식은 없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사우디의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대공포의 대세는 30mm 전방확산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요. 분명한 건 BO2는 현존 세계 최강의 대공포가 될 거라는 점입니다. 결론은 대공포로는 요즘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30mm 전방확산탄을, 그리고 대공미사일은 1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전용 미사일을 사용함으로써 BO2는 마치 러시아의 판치르와 독일의 스카이레인저 30을 합쳐놓은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BO2는 현존 최강의 대공포 두 가지를 합쳐놓은 형태의 물건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세계 최강의 대공포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안타까운 점은 분명 우리 하나에서는 사우디를 위해서 세계 최강급 대공포를 개발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이 대단한 물건을 전혀 도입할 생각이 없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리 비호복합이나 천호를 개량한다고 해도 절대로 이 BO2에 비견되는 성능을 발휘하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를 들으니 한화가 사우디를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BO2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은 BO2의 대공포의 구경이 정해졌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 방위산업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분명한 건 절대로 대기업만 잘 되어서는 산업이 발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같이 발전을 해야지만이 산업이 발전을 한다는 점이고, 지금 우리 방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하지 못하고 대기업 위주로 가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